자, 2024년 그 물류관리사 국제물류론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자, 국제물류론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는 조금 다르게 범위를 좀 넓혀서 출제가 된 것도 있고, 어떤 약관이라든가 협정문, 여기서 이제 원문을 긁어다가 낸 것도 있어가지고 사실 전체 5과목 중에서 가장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물론 물류 관련 법규는 원래 어렵고 그걸 제외한 4과목 중에서는 아마 가장 어려우셨을 텐데, 협정 원문이라든가 약관, 앤드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이런 타 자격 시험에서 나올 만한 그런 부분들도 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사실 상당히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강평을 해보자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31문제 이상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1문제 정도 이상은 좀 수월하게 맞출 수 있는 초급과 중급 문제, 아예 답을 대놓고 주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60점을 넘기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다만 아예 못 풀게 만드는 문제, 그리고 협약에 대한 부분, 약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약간 국제무역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의 비중도 좀 상당했기 때문에 80점을 넘기는 정말 어려웠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국제물류사 점수가 60점 이상, 그리고 80점 안팎에서 움직였을 것이다 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 그러면 이 시험을 바탕으로 이 이후에 준비해야 되는 어떤 공부 방법의 변화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과락 없이 60점 이상만 맞추면 합격하는 시험이고, 결국에는 여전히 당락은 물류 관련 법규에 있을 거고요. 국제물류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고 평가되는 이런 해에서조차도 60점 이상 분량은 약간 주는 거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어렵지만 실제 60점 넘기는 쉬웠을 것이다. 고득점은 당연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기존 해왔던 것처럼 기본 강의 잘 듣고 기출 풀고 정리하다 보면은 당연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1번. 자, 국제물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 활동에 따른 리드타임 증가는 재고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자, 리드타임이 증가한다는 건 운송의 기간이 증가한다는 거고, 운송의 기간, 즉 운송 중에 재고를 머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운송 중에 재고를 머금고 있잖아요. 선박도 일시적으로 재고를 머금고 있고 항공기도 일시적으로 재고를 머금고 있죠. 그러니까 재고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가 아니라 재고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리드타임이 짧으면 선박에 머금고 있는 재고량도 평균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리드타임 증가는 재고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정답은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 운송거리, 수출입 절차, 통관 절차 등의 영향으로 국내 물류에 비해 리드타임이 길죠. 거리상으로도 길고요. 수출입 어떤 통관 절차, 검사, 수리, 그리고 어떤 세관장 확인 대상 이런 절차가 있고, 통관 절차 등의 영향으로 국내 물류는 왔다 갔다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국제 물류는 국경 간 이전이기 때문에 그 장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리드타임이 길죠. 3번. 조달, 생산, 판매 등 물류 활동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물류에 비해 당연히 제도적, 사회적, 정책적, 환경적 제약을 많이 받고요. 자, 5번. 9.11 테러 이후 국경 간 물자 이동에 있어서 물류 보안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물류 보안, 환경, 그린 물류 이런 키워드가 항상 중심이 돼서 1과목에서 늘 2-3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현 시국을 반영해서 정답은 1번.